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5일 도쿄에서 20명, 카나가와에서 6명, 키타큐슈시에서 5명이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7,11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7,83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도쿄에서 2명, 사이타마와 이시카와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4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914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2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남녀 총 20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1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며 8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쿄도에 따르면 이 중 20대와 30대가 12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50대와 80대 여성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343명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309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로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의 평균은 18명,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46.8%이며 주당 증가 비율은 1.54로 전체적으로 확진자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쿄의 코이케 지사는 5일 도내에서 감염의 확인이 20명이 된 것에 대해서 젊은 층의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감염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고 만다. 이 사슬을 어떻게 끊느냐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안 그러면 한 자릿수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닌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등에 현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지속화 보조금 사업을 수탁한 일반 사단법인 서비스 디자인 추진 협의회가 4년 전 처음에 낙찰된 국가의 사업에서도 업무의 대부분을 대기업 광고회사 덴츠에게 외주한 것으로 4일 밝혀졌습니다. 이에 야당은 이 사단법인이 덴츠에 이를 돌리기 위한 터널단체라고 비판하였으며 법률에 의무로 되어 있는 결산 공고를 설립 이후 한 번도 가지지 않은 사실이 이달 야당의 공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서 드러났습니다. 4년 전 이 사업의 비용은 총 7,686만 엔이었으며 해당 사단법인은 홈페이지 관리와 등록 신청 업무로서 5,197만 엔분의 사업을 덴츠와 관계회사인 덴츠국제정보서비스에 위탁하였습니다. 또한 2명뿐인 상근 직원의 인건비 신청도 없었던 것에 대해 야당은 인건비가 없다는 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이 사단법인은 덴츠에 이를 돌리기 위한 터널단체 혐의가 있다라고 비판하였으며 경제산업성은 이에 대해 직원 2사람은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인식은 없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설립 이후 한 번도 결산 공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9년도분과 함께 과거 3년분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이나 요식업종의 수요 환기책인 고투 캠페인의 위탁처에 관한 공모 절차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습니다. 이는 3천억 엔이 넘는 위탁비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는 이유이며 이로 인해 이달 8일까지의 공모 기간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내 여행의 대금을 반액 보조, 1박당 최대 2만 엔까지 하는 것 외에도 특산품 가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는 소비 진작책입니다.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이렇게 3개의 정부 부처가 연계되어 있으며 전체 사무국이 되는 기업과 단체의 공모는 경제산업성이 5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점용의 프리미엄 식사권의 발행이나 이벤트 티켓 할인 등 사업이 폭넓기 때문에 정부는 업무 내용별로 위탁 발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대형 광고회사 덴츠 본사 빌딩에 폭파 예고가 있어 주변의 빌딩은 출입 금지가 되었습니다. 폭파 예고는 5일 덴츠의 웹사이트에 올라왔으며 6월 7일 이른 아침을 기한으로 한다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5일 오후 4시까지는 수상한 물건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덴츠와 주변의 건물은 이미 종업원 등을 대피시키고 빌딩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시청은 경비를 강화하고 위력 업무 방해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사카모토 하야토 선수와 오오시로 타쿠미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군 선수와 지도부 등 96명을 상대로 한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사카모토 선수와 오오시로 선수도 PCR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구단에서는 퇴원의 시기에 대해서 보건소와 신중하게 협의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요미우리 구단은 두 선수와 밀접 접촉자를 포함하여 1군 전 선수와 코칭 스태프 모두 PCR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단에서는 선수가 마음 놓고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즌 중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미우리의 하라 감독은 가능하면 다른 구단도 검사를 하고 안심하고 경기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편 발열 및 인후통으로 인해 PCR 검사를 실시한 야쿠르트의 무라카미 선수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의 진단에서 만성 편도염에 의한 발열로 현재 열은 내린 상태이며 목의 통증이 가라앉는 대로 팀에 복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동팀의 엘버트 수아레즈 선수도 열과 인후통으로 인해 PCR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크루트 캐리어는 5일 2021년 봄 졸업 예정 대학생의 취직 내정률이 6월 시점에서 56.9%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4%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웹면접이 진행되는 한편 온라인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면 면접을 희망하는 기업의 전형이 주춤함이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대기업의 대부분이 필기시험과 면접을 시작하고 취업활동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일손 부족을 배경으로 학생 우위의 판매자 시장이 계속되었지만 올해는 실적 악화에 의한 채용 보류도 많아 내정률이 앞으로 얼마나 회복될지 불투명합니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5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와 관련한 해고나 고용중지 예정을 포함하여 4일 시점에서 2만 540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1만 명을 넘어서면서 2주 만에 2배로 증가하여 고용정세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태가 선명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용유지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제동이 걸리지 않았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301만 명이 실직이 우려된다는 시산으로 이는 리먼 사태 때를 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각부는 올해 4월 경기 동향 지수를 발표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가 전월에서 7.3%포인트 악화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악화의 폭은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1985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이것은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자동차와 철강의 생산 출하가 침체된 데다 고용 정세를 나타내는 유효구인 배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개월 후에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76.2로 전월보다 8.9%포인트 악화되었습니다. 이 결과 경기 상황의 기조 판단은 경기 후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악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한 영업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된 4월 소비 지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총무성이 5일 발표한 4월의 가계조사에서 2인 이상 가구의 소비 지출은 26만 7,922엔이었습니다. 전년 동월보다 실질 11.1% 적고 그 낙폭은 2001년 1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또한 외식이나 교통 서비스 등에서 감소세는 더 돋보였습니다. 지출이 줄어든 것은 교양 오락, 피복 및 신발, 식량 등이 돋보였습니다. 가게에서의 술값은 90.3% 감소, 식사비는 63.3% 감소하였으며 재택근무로 인해 철도 운임은 89.9% 감소, 정장 옷은 79.9% 감소, 립스틱은 41.1%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지출이 늘어난 품목도 있습니다. 게임 소프트는 2배, 전기요금은 6.3% 증가, 상하수도료는 11.5% 증가하였습니다. 마스크 등의 보건용 소모품은 가격의 상승도 있고 2.2배로 불어났습니다. 이에 총무성은 긴급사태 선언으로 외출 자제의 영향이 많은 품목에서 나타났으며 4월 조사에 이어 5월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77년 11월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아버지인 납북자 가족 모임 전 대표 요코타 시게루 씨가 5일 오후 87세의 나이에 노안으로 카와사키 시내의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요코타 씨는 1997년 3월 납북자 가족 모임이 결성된 뒤 이 모임의 대표를 맡아 아내인 사키에 씨와 함께 일본 전역을 돌면서 딸의 구출을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1400차례가 넘는 강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2005년 혈소판 관련 난치병 진단을 받은 뒤 모임 대표를 그만두고도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하였지만 2016년 3월 이후로는 건강이 악화돼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요코타 씨의 부고를 듣고 애끓는 심정이고 너무 죄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단성 있게 행동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인 납북 문제는 1970에서 80년대 일본에서 실종된 사람의 다수를 북한이 납치했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가 제기하는 문제이며 2002년 9월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13명의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고이즈미 전 총리의 방북 후에 일시기한 형태로 귀국한 5명을 제외한 12명이 공식적으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니즈 소속의 일본 인기배우 이쿠타 토마와 세이노 나나가 깜짝 결혼 발표를 하였습니다. 5일 오후 소속사는 이쿠타 토마와 세이노 나나는 결혼한 것을 보고드립니다라며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어 전 세계가 힘든 시기에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였지만 서로 의지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더 연기활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전하며 미숙한 둘이지만 지도 편달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 TBS에서 방영된 드라마 우로보로스 이 사랑이야말로 정의를 통해 만나 그해 8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5년 끝에 결혼에 꼴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